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며칠째 강풍을 타고 번진 불길이 경북 의성에서 안동까지 번졌습니다. 안동시 시민들은 모두 대피했고 도로 상황도 통제됐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을 비롯한 문화유산마저 이미 불에 탔거나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엔 산불 상황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 옆 안동을 넘어 영양과 청송, 영덕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룻밤 사이 인명피해가 급증하면서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경북에서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걸로도 보이는데 현장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지금 경북 안동에 나가 있는 거죠? 인명피해 있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북 안동의 임하면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을 보시면요, 자원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어젯밤 붙은 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계속 하늘로 치솟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쪽으로 카메라를 한번 돌려보면요, 집 바로 앞에도 흰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저 멀리 창고가 아예 무너져 내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 입구 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도 흰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저 뒤쪽으로 아예 다 타버린 집 볼 수 있는데 안쪽에 불씨가 남아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 마을에서 어제 오후 7시쯤에 70대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또 오늘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조금 떨어진 임동면의 한 주택에서도 50대 여성이 숨지고 이 여성의 남편은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여성을 대피시키기 위해 찾은 가족이 발견한 건데요. 밤사이 산불로 이곳 안동에서만 2명이 숨진 겁니다. 불이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크게 번지면서 다급히 몸을 피하려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흰 연기가 보이고 있네요. 의성의 산불이 북동쪽으로 향하면서 특히 영양과 영덕에서도 피해가 컸죠? 네, 어제 오후 11시쯤 영양군 석보면에서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역시 불을 피해 대피하던 도중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안타깝게 화마를 피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또 청송에서도 주택에서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영덕군에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하룻밤 사이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윤 기자가 의성 산불을 초기부터 현장을 취재해 왔는데 어제 상황이 좀 유독 급박했다고요? 네, 제가 일요일부터 의성과 이곳 안동에서 취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어제 바람은 남달랐습니다. 늦은 오후, 그러니까 오후 4시가 좀 넘은 시각부터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쯤에 저희는 의성군의 한 마을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불꽃과 바람이 여기저기 날아다녀서 눈도 뜰 수 없었고요. 여기 있던 불이 저기로 금세 옮겨 붙은 모습 눈앞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저희 취재진에게도 급하게 대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빠져나오자마자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곧바로 통제됐습니다. 대피 행렬로 도로는 꽉 막혔고요. 불길이 향하는 도로는 아예 통제됐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의성을 넘어서 안동, 영양, 청송 그리고 동해안 도시인 영덕까지도 번졌습니다. 불길이 심지어 바닷가 마을까지 번지면서 주민 104명이 방파제 위로 대피했습니다. 말 그대로 불이 사람을 육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렇게 고립된 주민들은 해경이 배로 구조해서 육지에 있는 대피소로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산불 현장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산불이 번지는 안동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과 병산서원도 있습니다. 밤사이 마을에선 어떻게든 불길을 막기 위해 긴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회마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승현 기자, 하회마을까지 불길이 번진 겁니까? 다행히 불이 마을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안동 하회마을은 이 안동시 풍천면에 있습니다. 어제 풍천면과 맞닿은 의성군 신평면과 일직면까지는 산불이 번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이 산불은 하회마을에서 직선으로 10km 거리까지 다가왔습니다. 이후 불길이 조금 더 다가와서 국가유산청은 8km 주변까지 확산했다고 설명했고요. 이곳 현장에서는 이 불과의 거리가 5km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도 나와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또 다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이죠. 이곳은 산불과 더 가까이에 있어서 걱정이 컸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곳곳에 밤새 물을 뿌리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야간 진화 인력이 철수한 상황에서 강풍이 불면서 한때 상황이 매우 긴박했지만 다행히 산불이 마을까지 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마을은 어제 오후 5시쯤부터 내려진 대피령 때문에 주민과 관광객 모두 대피한 상태입니다. 소방 차량 10대와 인력 50여 명 정도가 남아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불 때문에 전국 문화유산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국의 문화유산 피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산불 범위가 전국적이어서 이 국가유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이자 이 통일신라 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의성 고운산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고운사에 있던 보물 석조열의 좌상은 안동 청소년 문화센터로 미리 옮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운사에서 멀지 않은 안동 봉정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꼽히는 동시에 이 국가 보물이 여럿 보관된 곳인데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이곳에서도 이 문화유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 오늘 새벽까지도 이어진 걸로 전해집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저녁 7시까지 이 전국의 국가유산 피해를 8건으로 집계했습니다. 네, 상황이 오늘도 녹록치 않다 보니 국가유산청도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가유산청의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나뉘는데요. 어제 오후 전국의 국가유산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심각 수준의 경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회탈과 병산탈이 보관된 안동 시립박물관이나 이 경남 하동의 모한제도 현재 산불 위험 구역에 들어와 있어서요. 긴장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하회마을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네, 현장에서도 보신 것처럼 강한 바람이 계속 산불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상 상황에 큰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령 기자,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게 건조한 날씨 때문이 큰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영남 지역 산불은 지난 21일 시작돼서요.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방 역량이 총 동원되고 있지만 지금도 불길을 잡는 건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산불이 계속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도 경북 대부분 지역엔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건조한 바람도 연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나무와 낙엽이 바짝 말라서 불쏘시개처럼 됐습니다. 또 한 번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빠르게 옮겨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피해가 큰 지역들이 비도 특히 적게 내린 곳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의성군의 누적 강수량은 4.8mm였습니다. 평년 2월 강수량이 22.6mm였는데요. 비가 평년에 비해 4분의 1 정도로만 턱없이 적게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땅이 머금고 있는 수분부터가 너무 부족해서요. 일단 불이 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번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의성 지역만 이런 건 아닙니다. 지난 겨울 대구와 경북 지역 강수량은 21mm였는데요. 1973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뒤 역대 하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 비 소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 화재를 멈출 정도가 됩니까?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비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립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밤엔 남해안에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피해가 큰 경북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야 하는데요. 경북은 강수량이 많아야 10mm 정도에 그칠 걸로 보입니다. 특히 경북 의성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이 정도면 비가 흩뿌리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번져나가는 산불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피해 상황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 지금 산불 피해 규모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이 산불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상황인데요. 산림청에 따르면은 대략 산불 현재까지의 피해 구역을 보면 15,000헥타르 정도에 이릅니다.
2000년 4월 강원 강릉, 동해, 삼척, 고성 산불과 2022년 3월 그 경북 울진, 또 강원 강릉, 동해, 삼척 산불 이 두 가지 산불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 산림청에서 산불이 났을 때 피해 면적이 1000헥타르 이상이 예상이 될 때 산불 4단계를 발령하는데 이게 최고 단계인데요. 지금 이 기준에 10배가 넘는 그런 면적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영남 지역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했는데 100명이 산불에 고립되는 일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이제 영도까지 번지면서 많은 주민이 대피에 나섰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경북 울진 해경이 산불로 항구나 방파제에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지역을 보면 그 영덕, 경정 삼리항에 있는 방파제 고립자 61명, 또 성리항 방파제 고립자 40명, 또 축산항 고립자 3명 등 모두 104명을 구조해서 인근 대피시설로 이동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에는 경비함정과 구조대, 또 연안구조정뿐만 아니라 민간해양재난구조대, 또 낚시어선 등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이번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또 밤사이 계속 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인명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밤사이에 그 경북 북부권에서 산불 사망자가 15명으로 늘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에 그 지난 22일 토요일이죠. 경남 산청에서 진화대원 4명이 숨진 것까지 합치면 사망자는 최소 19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밤사이 경북권에서만 15명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사망자는 그 안동시에서 2명, 청송군에서 3명, 영양군에서 4명, 영덕군에서 6명 이렇게 4곳에서 모두 15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이 소방 관계자는 그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산불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화율을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밤사이 저희 JTBC에 전해진 제보 영상들을 통해서 현장 상황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보 영상 준비되는 대로 영상 네, 저희가 이제 보도록 크게 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보 영상 한번 나오는 거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저곳은 안동 정화동에서 하회마을 쪽으로 지금 불이 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당시 시각이 제보자에 따르면 어젯밤 8시 5분 정도인데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 지금 불길이 굉장히 하늘 자체가 지금 뭐 빨간빛도 보이고 완전히 굉장히 붉은 지금 하늘이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수라장된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고 연기도 지금 뿜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제보자는 이 사진을 이렇게 제보하시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다. 지금 강 건너에 사는 제보자 입장에서 볼 때도 현 모습이 굉장히 무서웠고 두려웠다. 그런 제보의 말씀을 연기 주셨습니다. 때문에 또 앞길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운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다음은요. 그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까지 번지면서 자, 광현마을 하나를 거의 전부를 태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 지역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경북 안동시 일직면 광현이라는 구역인데요. 네. 자,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그 소방차 출동은 뭐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소방서 연결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제보자는 이 광현교라는 다리를 건너야 들어가는 동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다리 건너에서 촬영한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 보시죠. 자, 마지막 보시면 현재 영상을 보면 그 옥산면에서 안동으로 가는 방향 기란면이라는 곳의 그 국도에서 찍은 영상이다라고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안동 바깥에서도 안동 상황에 저렇게 불길이 보이는 지금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젯밤 상황인 걸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래쪽 이제 산의 모습이고 산의 위쪽이죠. 예. 산 꼭대기 부근에서 빨갛게 지금 불길이 일어나는 모습 볼 수가 있고 네. 저 불길이 넘어온다면 아래쪽에 있는 저 그 어떤 사람이 밀집해 있는 그런 도심 지역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준비할 인원도 능력도 모자라다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런 지역 주민의 목소리도 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함께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개인 방송 유튜버들을 통해 좀 이렇게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제 그 접근이 어렵고 또 우리가 카메라 기자가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지역 그 제보자들이나 또 유튜버들이 많이 현장을 촬영해서 네. 올리고 있는 워낙 모습입니다. 또 규모가 큰 사고였기 때문에요. 함께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란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 회장 정구수입니다. 지금 물품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좀 염치 없지만은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식사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하루에 지금 평균 한 끼에 700인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북어국, 북어 계란국이고요. 점심에는 도시락이고 저녁에는 육개장을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27일, 28일, 29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준비할 능력이라든지 또는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절실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주민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마을이 다 타고 있어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좀 어렵지만은 좀 도와주십시오. 네, 준비할 인원도 능력도 모자라다. 한 끼에 700인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또 장기화가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호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만큼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의미일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황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오정학 산불 연구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그 산불이 심각 단계입니다. 21일 날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있는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도 쉽게 잡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산불의 큰 특징은 건조한 기후와 초여름과 같은 고온의 날씨, 그리고 강한 서풍의 영향과 비화 현상,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건조 토포도 같이 발효되고 있을 당시 이 기후가 건조하면은 연료 섭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연료 섭도가 35%와 15%일 때 경우에는 산불이 25배나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료 속도요? 예, 연료 습도라고 해서 그 낙엽도 습도입니다. 그러니까 낙엽층이나 뭐 관목층 이런 쪽에서 네. 가지고 있는 이제 수분 함량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 수분 함량이 지금 거의 10% 이하이기 때문에 아주 건조한 상태입니다. 네, 더 잘 타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다. 네. 지금 대형 산불 하나에만 해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빨리 꺼질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대형 산불이 거의 3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도 8건의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산불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지금 집중된 자원들이 다시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화는 더욱더 어렵게 됩니다. 예, 지금 경남 산청 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이렇게 계속 좀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좀 영남 지역의 지형적인 특성이 이번 좀 대형 산불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남 지역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경사지가 많습니다. 경사지요, 그리고 예, 네. 경사지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양간지풍이라고 하는 그와 비슷한 강풍이 불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경사지가 그 평지일 때와 경사가 이제 30도인 경우에서는 그 산불이 났을 때 확산 거리가 3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요. 네. 그리고 무풍일 때와 그 초속 6m의 바람이 불었을 때는 네. 26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영남 지역이 어떠한 강한 바람과 경사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사를 타고 바람이 더 강하게 불면서 3배, 또 크게는 20배가 넘게 불이 더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면 이 경사를 타고 상승기류를 타고 날아오른 불씨가 또 다음 경사면으로 넘어가서 계속 불씨가 또 불을 키우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게 좀 그림을 보고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불이 확산되는 것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표와 수간화, 수화나 비화 쪽으로 가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저런 식으로 경사를 타고 빠르게 확산이 되게 되면은 그 화염의 세기가 커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상승기류가 일어나면서 상승기류에
씨들이 흩날리게 되고 그것이 강한 바람을 타고 최소 지금 의성 같은 경우는 1km까지 날아갔다 그러는데요. 네. 저희가 2000년 동해안 산불에서는 2km까지 그 비화된 경우가 있었고요. 네. 외국의 그 호주해 같은 경우에서는 35km까지 그저 불씨가 날아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네. 강한 바람이 큰 지금 그 확산에 큰 영향을 네. 미쳤다고 불이 생각합니다. 상승기류를 만들고 상승기류가 또 불씨를 만들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산불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12,565헥타르. 이게 그럼 2000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인데 네. 이 3년 만에 또 이렇게 큰 불이 난 겁니다. 이 대형 산불 위험이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네. 지금 요즘 산불의 특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한 번 났다 하면 대형화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봄에 네. 65%의 산불이 집중됐는데 지금은 여름철, 겨울철 가리지 않고 연중화가 이루어진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월 22일 오전에 성묘객의 실화로 발생한 불이 안동에서는 또 위쪽으로 확산을 했고 또 동쪽으로도 확산을 해서 청송군, 영양군, 또 영덕군까지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재 진화율이 어떤 지역은 뭐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경북 의성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불꽃이 이리저리 날리는 이 도깨비불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불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진화 방법이 좀 복잡해집니까?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불씨가 날아가지 않게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소나무리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잎이 달려있기 때문에 수간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좀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수간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저희가 숲 관리를 미리 좀 해서 네. 그러니까 그 산불이 발생을 하더라도 화염의 세기를 좀 줄이는 형태로 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수라는 거는 나무를 얘기하시는 걸. 그렇죠. 수관이라고 해서. 네, 예. 수관화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산불의 확산 속도를 저희가 이제 지표에 낙엽층이 타는 지표화가 있고요. 네. 나무가 있을 때 그 줄기가 타는 수간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줄기에 불이 붙었을 때 가지와 잎 전체를 태우는 수관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그러면 그 단계까지 예. 지표에 낙엽이 타는 정도가 있고 나무의 줄기까지 타는 정도가 있고 이거를 좀 단계별로 좀 진화를 해야 한다. 빨리 좀 불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수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 네.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수관화가 일어나는 곳들은 대부분 그 나무의 밀도,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나무의 수가 좀 많은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떤 숲 가꾸기를 통해서 탈 수 있는 연료의 물질을 좀 상대적으로 줄여놓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산불이 지리산까지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지리산이면 이제 국립공원인데 잘 네. 관리가 된 산으로 번지면 조금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당국에서는 지금 민가라든지 지리산과 같은 국립공원 그리고 변전소와 같은 국가기관 시설에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방화선을 구축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은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한 산불 지연제를 미리 지금 이제 살포한 상태입니다. 산불 지연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지역까지 번지지 않도록 지연제를 살포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수종, 네. 수종도 불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침엽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산에는 좀 더 잘 큽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침엽수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무의 경우에는 송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예. 휘발성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활엽수와 달리 침엽수는 지금 같은 봄 시기에는 잎이 달려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휘발성 물질의 탈 물질들이 지금 봄에 많이 있다. 그래서 활엽수보다는 좀 많이 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소나무 잎이 그 참나무 잎보다 불이 붙으면은 1.4배 더 뜨겁고 2.4배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예, 정말. 근데 침엽수를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적으로 있는 나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활엽수를 같이 심는 내화수림대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예.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침엽수가 많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그 숯가꾸기를 통해서 어떤 밀도를 조절해서 네. 탈 수 있는 연료 물질을 줄이고, 특히 이제 민가 같은 경우 그리고 국가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불 예측 분석센터를 열었다고 하는데 네. 이번 불은 좀 아무래도 성묘객이 낸 실화로 알려지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번지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이해서 산불의 과학적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1월 23일 날 산불 예측 분석센터를 저희가 했고요. 예. 그리고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을 통해서 네. 산불 위험을 미리 예보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산불 예보 시스템을 통해서 기상과 임상과 지형인자 그리고 기존에 산불이 발생했던 곳의 관계를 저희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산불이 발생 위험도를 4단계로 저희가 구분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화나 방화까지 뭐 사람의 하는 일까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게 그렇습니다. 기상과 조건에 따라 어떻게 번질지 이렇게는 좀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인명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불을 피하는 과정에서 화를 당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위험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대피 요령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이제 인명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 빨리 산불로부터 대피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산불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확산하고 빠르게 저희한테 다가오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명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국에서 대피령이 떨어지면은 빨리 대피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살고 계신 곳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짐을 챙기시곤 하는데, 대피령이 떨어지면은 신속하게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 국립산림과학원 오정학 산불연구과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재 상황 기사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벌써 엿새째. 정부는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최대로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아무리 불을 꺼도 여기저기 퍼지는 도깨비불과 바람 탓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솟구치는 연기 탓에 마치 도로가 끊긴 것처럼 보입니다. CCTV에 잡힌 중앙고속도로 모습입니다. 다른 도로에서도 멀리서부터 산을 태우는 불의 띠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성에서 안동을 거쳐 청송, 영양, 영덕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최초 발화지에서 60km 넘게 퍼지고 있습니다. 소방이 최대 인원을 투입해 진화하고 있지만 불길이 계속 살아나고 또 살아났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지며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바람의 세기가 초속 6m일 땐 분당 3.8m로 불이 번지는데 30도의 경사가 더해지면 분당 15m로 훨씬 빨라집니다. 또 산불은 강풍을 타고 징검다리를 건너듯 퍼집니다. 산기슭을 따라 올라가던 산불이 내리막을 건너뛰고 다음 사면으로 옮겨 붙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위에 불똥을 흩뿌리고 이 불똥이 사방으로 튀는 도깨비불이 되어 대형 산불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사태 선포는 2005년 강원 양양 산불과 2007년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에 이어 이번이 5번째입니다. 공무원 비상 소집과 주민 대피 명령, 응급 지원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이뤄집니다. 소방청 역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고온 건조한 기후와 강풍에 대응보다 산불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80%가 넘던 산불 진화율은 현재 60%까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피해 면적은 15,000여 헥타르까지 커졌습니다. 축구장 2만 개 크기에 달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산불에 주민들은 거처를 남기고 대피해야 했습니다. 산청과 안동은 물론 밤사이 울산 지역 주민도 대피에 나섰습니다.
교도소까지 불길이 번질 우려에 재소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감됐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산불이 번지는 지역에선 연신 재난 문자가 울렸습니다. 사는 곳을 피해 인근 중학교나 다른 지역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밤새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에도 산불이 확산하면서 추가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기, 외강, 중고산, 상대마을 등 10곳입니다. 해가 진 후 산불이 재확산돼 민가 근처까지 산불이 번졌습니다. 한때 진화율이 98%까지 올라갔지만 인근 지역 산불 진화에 장비와 인력이 분산되면서 다시 불이 확산했습니다. 어제 저녁엔 안동시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안동시는 어제 오후 7시 38분 관내 산불이 안동대 주변으로 확산 중이니 학생과 주변 시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산천군 시천면 4개 마을과 하동군 옥정면 9개 마을에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도 이 지역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를 이감시켰습니다. 경북 북부 제1, 2, 3 교도소와 안동교도소 등 3,500여 명이 대상입니다. 교정본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차량과 버스를 통해 밤샘 대이동에 나섰습니다. 산불로 인근 방파제에 고립된 주민들도 현재 구조 중에 있습니다. 울진해경은 영덕 성리양 방파제에서 고립자 30명 등 약 70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영덕 축산항에서도 고립자 3명이 구조돼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때 불을 끌어간 진화대원 등 5명의 연락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산 정상 인근 차 안에서 발견돼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산불 진화를 하러 갔다가 바람이 반대로 투입했던 쪽으로 불다 보니까 이제 연기가 많이 덮쳤던 것 같아요. 의성 산불 상황을 지휘하는 비상본부도 산불로 지역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한 것이 산불 피해가 심각해진 원인으로 꼽힙니다. 산불 헬기와 전문 인력이 제때 제장소에 투입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나마 있는 헬기도 3대 중 1대꼴로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헬기가 물보라를 날리며 물을 퍼담습니다.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러시아산 중형 헬기 KA-32 카모프입니다. 한 번에 물 3,000리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현재 29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8대는 이번 산불 진화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 수입이 막히면서 수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러우 전쟁 시작하면서부터요. 러시아제 헬기 부품이 한 개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 헬기 부족도 이번 산불이 커진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물 8,000리터를 한 번에 뿌릴 수 있는 대형 헬기는 5대뿐입니다. 지자체와 국방부 소형 헬기 등 이번 산불에 동원된 헬기 66대가 더 있지만 담수형이 적은 소형이거나 산불 진화용이 아닙니다. 초기에 빨리 날아가 불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 같은 대형 산불에선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산불처럼 순간 풍속 20m 이상 바람이 불면 대형 헬기를 제외하고는 투입 자체가 제한됩니다. 큰 불 막 번지는 데는 큰 헬기 아니면 우린 들어가지도 못해요. 또 높은 데서 좀 저그냥 뿌려봐야 뭐 다 날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가 9,600명 있지만 평균 연령은 60대를 넘습니다. 그나마 기간제로 사실상 노인 일자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으로 헬기에서 내려 불을 끄는 공중 진화대는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지상 진화가 어려운 지형과 임산도로인 산길 부족도 이번 산불 확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산불 피해 상황 이재승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발생한 건데 진화가 아무래도 어려운 건 바람 탓이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보면 그 나무도 땅도 모두 그 메마른 상태에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조건입니다. 여기에 그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서 불을 끄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주변을 뒤덮은 바짝 마른 수목과 또 순식간에 불씨를 퍼뜨리는 바람 탓에 진화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제 한번 그 바람 세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대 그 풍속을 보면 경북 의성 같은 경우 초속 32m의 그런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산청에는 최대 초속 31m,
또 울주에는 초속 25m의 그런 이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 이 바람 자체의 특성이 좀 회오리처럼 회전하는 그런 돌풍 형태로 몰아치고 있어서 작은 불씨라도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또 끄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산불이 강풍을 타고 징검다리를 건너듯 퍼지는데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기슭을 따라 올라가던 산불이 내리막을 건너뛰고 다음 사면으로 옮겨 붙으면서 빠르게 확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은 강풍이 좀 잦아들고 네. 단비가 내려줘야 하는데 비가 참 간절한 상황입니다.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정말 그 전국적으로 조금 메마르고 그런 날씨가 이어지면서 예. 이 진화 속도, 산불의 어떤 진화를 하는 그런 속도가 산불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산불을 잠재울 비 소식이 간절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2022년 울진 삼척 산불 때도 213시간의 불을 꺼뜨린 건 역시나 비였습니다. 자, 오늘 저녁 무렵부터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단비가 내린다라고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다만 양이 많지 않아서 이 건조함이 크게 해소되지는 않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보시면 서울 등 수도권에 5에서 20mm, 또 지금 산불이 집중된 영남 지방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 비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또 영동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 산불이 확산되는 이유는 좀 어떤 게 클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남고 북쪽의 기압 배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남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또 북쪽에 저기압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오게 됩니다. 이 남서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팬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 팬 현상 자체는 굉장히 바람을 고온 건조하게 만듭니다. 자, 이러한 그 고온 건조한 바람이 백두대간을 넘어서 나오는 곳, 이르는 곳이 바로 영남 지역, 영남 산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런 바람은 강원 영동 지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은 눈이 조금 최근 3월 들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반면에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팬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온 건조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오정학 산불연구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이야기한 것 중에 방금 전에는 이제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많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수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화렵수보다 봄에 잎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산불에 탈 물질들이 많아지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화렵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침엽수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속도가 네, 불 자체가 조금 침엽수가 훨씬 더 강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엽수가 화렵수보다 1.4배에 네. 더 뜨겁고 그 화기라 그러죠. 네. 더 이제 세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지금 불을 다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침엽수의 경우에는 불이 꺼졌다가 다시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걸 이제 재발화라 그러는데요. 재발화, 네. 잔불이 숨어 있다가 네. 이제 바람을 타고 네. 다시 한번 이제 그러니까 불이 확산되는 거죠. 저게 얼마 전에 이제 충북 옥천 산불 같은 경우가 네. 저희가 이제 불을 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저 잔불이 남아 있고 거기에 산소가 공급되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예. 재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옆에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제 꺼졌고 다시 발화하지 않는데 침엽수는 재발화하는 현상이 또 자주 일어나게 되는군요. 이 비 얘기도 저희가 나눴습니다만 오늘 비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네. 앞으로 비가 와서 좀 불이 좀 멈춰야 될 텐데 네. 좀 언제쯤 꺼질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네. 또 답을 하기도 어렵고 워낙 지금 피해 면적이 상당하다 보니까 네. 언제까지 뭐 불이 좀 진화되겠다 아니면 좀 잦아들겠다는 말씀드리는 좀 어렵지만은 예.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오후부터 이제 비 소식이 있고 내일 저 산불 지역 의성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mm가 내린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오기 전에 이제 습도가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공기가 차가워지면은 산불이 확산되는 속도는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면은 저희가 한 10mm 정도 비가 내리면은 그 효과는 한 이틀 정도 가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저희가 뭐 진화 자원을 하게 되면은 지금 산불이 확산되는 속도는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북 의성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심각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좀 지금은 진화율이 다른 곳은 그래도 80%, 90%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네. 25일 7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 의성은 55%라고 했고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뭐 68%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의성 같은 경우는 워낙 산불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 진화율에 대해서 좀 유동적으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불이 번지고 있고요. 안평면, 의성읍 이쪽에서 시작된 불이 계속해서 바람을 타고 의성군 전역으로 번졌고 이 청송군과 영양군, 영덕군, 동해 쪽까지 가는 모습을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지금 현장 상황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불이 안동을 넘어서 영양, 청송, 영덕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15명까지 늘어났는데 더 늘어날 상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도열 기자, 지금 경북 안동에 나가 있는데 인명피해 더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안동 이마리의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산불로 인한 연기가 마을에 가득 틀어차서 온통 희뿌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요, 집이 모두 타버려서 시커멓게 내려앉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 이 마을에서 70대 여성이 주택 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오늘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각, 조금 떨어진 인동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도 50대 여성이 숨지고 이 여성의 남편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여성을 대피시키기 위해 찾은 가족이 발견한 건데요. 밤사이 산불로 이곳 안동에서만 2명이 숨진 겁니다. 불이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번지기 시작하자 다급히 몸을 피하려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산불이 북동쪽으로 향하면서 영양과 영덕까지도 피해가 참 컸죠. 네, 어제 오후 11시쯤 영양군 석보면에서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역시 불을 대피하던 도중에 숨진 걸로 보이는데요. 안타깝게 화마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또 청송에서도 주택에서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또 영덕군에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를 포함해 6명이 숨지는 등 하룻밤 사이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경북에서만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윤도열 기자가 지금 의성 산불 초기부터 현장을 취재해 왔는데 어제 상황이 좀 유독 급박했다고요? 네, 저는 일요일부터 의성과 이곳 안동에서 취재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어제 바람은 남달랐습니다. 늦은 오후, 그러니까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쯤에 저희는 의성군의 한 마을을 취재하고 있었는데요. 불꽃과 바람이 여기저기 날아다녀서 눈도 뜰 수 없었고 여기 있던 불이 저기로 급박하게 옮겨 붙는 모습 바로 눈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저희 취재진에게도 빨리 대피하라 이런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빠져나가자마자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곧바로 통제됐습니다. 또 대피 행렬로 도로는 꽉 막혔고 불길이 향하는 도로는 아예 통제됐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의성을 넘어 안동과 영양, 청송 그리고 동해안 도시인 영덕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불길이 심지어 바닷가 마을까지 번지면서 주민 104명이 방파제 위로 대피했습니다. 말 그대로 불이 사람을 육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렇게 고립된 주민들은 해경이 배로 안전하게 육지에 있는 대피소로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 산불 현장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안동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는데 안동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과 병산서원도 있습니다. 밤사이 마을에선 어떻게든 불길을 막기 위해 긴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회마을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아직까지도 불길 피해는 없습니까? 네, 다행히 불이 마을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안동 하회마을은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데요. 어제 풍천면과 맞닿은 의성군 신평면과 일직면까지는 산불이 번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 기준 이 산불은 하회마을에서 직선거리로 10km 거리까지 다가왔습니다. 이후 불길이 조금 더 다가와서 국가유산청은 8km 주변까지 확산했다고 설명했고요. 이곳 현장에서는 이 불과의 거리가 5km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도 나와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금도 제 뒤쪽 산 너머에서는 이 산불 진화 헬기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서 불과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구나 실감이 납니다. 또 다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이죠. 이곳은 산불과 더 가까이에 있어서 걱정이 컸습니다. 소방당국은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곳곳에 밤새 물을 뿌리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요. 지금도 저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 초가지붕이나 곳곳에 물을 뿌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은 어제 오후 5시쯤부터 대피령이 내려져서 이 마을 주민과 관광객 대부분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소방 차량 10대와 인력 50여 명 정도만 남아서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회마을까지는 아직 불길이 번지지 않았는데 피해를 입은 유산들도 있죠. 지금까지의 화재로 인한 전국의 국가유산, 문화유산 피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산불 범위가 워낙 전국적이다 보니 국가유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이자 이 통일신라 시대 이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의성 고운산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고운사에 있던 보물 석조열의 좌상은 안동 청소년문화센터로 미리 옮겨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운사에서 멀지 않은 안동 봉정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손꼽히는 데다 국가 보물이 여럿 보관된 곳인데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것도 이 문화유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 오늘 새벽까지도 이어진 걸로 전해집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저녁 7시까지 전국의 국가유산 피해 8건으로 집계했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 불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지 국가유산청도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가유산청의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나뉘는데요. 어제 오후 전국의 국가유산 재난국가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심각 수준의 경보가 내려진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회탈과 병산탈이 보관된 안동 시립박물관이나 경남 하동의 모한제도 현재 산불 위험구역에 들어와 있어서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하회마을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여러 영상과 현장에서도 보신 것처럼 강한 바람이 계속 산불 피해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상 상황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령 기자,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이유, 건조한 날씨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 영남지역 산불은 지난 21일 시작돼서 오늘로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 역량이 총 동원되고 있지만 지금도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산불 피해가 계속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경북 대부분 지역엔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건조한 바람도 연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나무와 낙엽이 바짝 말라서 불쏘시개처럼 됐습니다. 또 한 번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빠르게 옮겨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피해가 큰 지역들, 비도 특히 적게 내린 곳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경북 의성군의 누적 강수량은 4.8mm였습니다. 평년 2월 강수량이 22.6mm였는데요. 비가 평년에 비해 4분의 1 정도로만 턱없이 적게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땅이 머금고 있는 수분부터 너무 부족해서요. 한번 불이 나기 시작하면 빠르게 주변으로 번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경북 의성 지역만 이런 건 아닙니다. 지난 겨울 대구와 경북 지역 강수량은 21mm였는데요. 1973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뒤 역대 하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도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 화재를 멈출 정도입니까? 비가 많이 내리진 않을 예정입니다. 비는 오늘 늦은 오후에 제주에서 시작해서 밤엔 남해안에 내리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피해가 큰 경북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야 하는데요. 경북은 강수량이 많아야 10mm 정도에 그칠 걸로 보입니다. 특히 경북 의성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이 정도면 비가 흩뿌리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산불이 더 퍼져나가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그리고 오정학 산불연구과장님과 함께 산불 피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이 불 피해 날씨 때문이 큰데 앞으로의 기상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다행히 오늘 밤에 이 남해안 지역부터 이제 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상 강우량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중부지방이 조금 많습니다. 5에서 20mm 정도가 되고 현재 이 굉장히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내일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네. 자, 아무래도 양은 적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은 것에도 불구하고 단비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또 이번 비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이번 산불이 좀 잘 진화가 되기를 기대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정부 차원의 대처 혹시 속보 이어진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긴급 지시를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 대피를 지원해라라는 이런 한덕수 권한대행의 긴급 지시가 내려졌고요. 그러면서 이 산림청에서는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조를 해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또 이 법무부 이야기도 좀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것도 보면 법무부 교정본부가 그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수용자 등 약 500명만 이송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송 조치한 인원 500명이라고 밝힌 건데요. 애초에는 이송 대상이 3,500명까지도 이렇게 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500명만 이송 조치를 하면서 교정시설 주변의 그 산불 상황이 조금 호전된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점점 더 심해지는 산불 저희가 어떤 점에 맞춰서 좀 예방을 할 수 있고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국민 행동 요령을 철저히 숙지해 주시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산불이 한번 나면은 보시다시피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산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기를 소지하시거나 쓰레기를 소각하시는 행위, 그리고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시는 행위, 그것을 금하해 주시면은 그게 바로 산불을 예방하는 가장 첫걸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국립산림과학원 오정학 산불연구과장님, 보도국의 이재승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자세한 산불 소식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